상호가 일정한 빠르기로 도는데, 자, 일정한 빠르기라고 나와 있는데 원형 트랙이니까 위에다 써볼까? 속력 일정이라고 쓸게. 한 바퀴 도는데 20초가 걸렸대. 그럼 그림으로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지? 그럼 20초 동안 평균 이동 거리는 원의 둘레니까 2파이r 하면 되겠지? 뭐 그치?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20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래. 그러면 위에 있는 20파이 미터를 20초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고. 자, 속도라고 했는데 이제 한 바퀴를 돌면 제자리니까 자, 변위는 0이지. 그러면 속도도 0이 되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고. 자, 이번에 표는 진공 상태에서 자유낙하하는 쇠구슬의 위치를 자,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요런 표 같은 경우에 이거 논술형으로 좀 많이 나오지? 자, 그래서 요 칸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0.1초에 4.9cm야. 그러니까 구간 거리는 4.9. 또 0.1초 지나니까 구간 거리는 14.7. 이렇게 구간 거리로 돼 있지? 평균 속도를 cm per sec로쓰라고 했으니까 그치 4.9cm를 0.1초로 나누면 그래서 49가 나오지. 그러면 가는 147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맞고 가속도는 일정하다 맞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얘를 미터 퍼 세크로 바꾸고 가속도까지 구하는 거를 해볼게. 자, 지금 얘가 0.49 미터 퍼 세크지. 미터로 바꾸면 그 다음에 1.47 미터 퍼 세크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2.45 미터 퍼 세크인데 자, 여기서 요 시간 간격은 똑같이 위에 시간 간격이랑 똑같이 항상 0.1초야. 그러면 가속도를 구해볼게. 자, 0.1분에 나중 속도 1.47 빼기 처음 속도 4.9를 하면 0.1초 동안 0.98 미터 퍼 세크의 속도 변화가 있지.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면 9.8 미터 퍼 세크 제곱 나오지. 그래서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하면 틀려.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해줘야겠지. 괜찮지? 그래서 이런 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래프로 나와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 자, X축은 다 시간이고 Y축은 가속도, 속도, 변이 또는 이동거리라고 해도 되지. 가속도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그려주고 이동거리는 시간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2번의 답은 5번이고 자, 옆에다 이런 거 잘 필기를 해놓을게. 자, 3번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 자, 항상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와 넓이, 면적을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써볼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에서 가속도, 그 다음에 넓이, 면적은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이동거리. 자, 그러면 A는 가속도가 2고 B는 가속도가 1이 되겠지. 그러면 기억 보기는 맞고 자, 이동거리는 A는
이 삼각형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0 100m 이렇게 나오니까 틀렸고, 10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자,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자, B의 총 이동거리는 요 삼각형 면적이 되겠지. 그래서 50m지. 평균 속도는 그러면 5m/s가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좀 편한 방법인데, 얘는 옆에다 써놓을게.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만 성립하는 건데,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지. 자, 그래서 2분의 처음 속도는 0이고 나중 속도는 10이니까 이렇게 나와도 되지.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 지워볼게. 0에서 10초에 반을 하면 5초지. 5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5m/s인데 이게 바로 얘의 평균 속도가 되겠지. B의 평균 속도. 그래서 답은 몇 번이지? 기억 맞고 디귿 맞으니까 4번이 되겠고. 자, 4번에 그림 가는 출발점에서 정지에 있었대. 자, 정지에 동그라미 하고 처음 속도 0이지. 그 다음에 자동차의 모습을, 나는 기울 그래프를 시간 가속도로 나타냈어. 자, 4초일 때가 8초일 때 속력이 몇 배니? 자, 요 그래프는 X축이 시간, Y축은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야겠지. 자, 그리고 아까 그래프에서 기울기 면적 의미하는 거 잘 보라고 했는데, 자, 요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그치? 면적은,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지. 그러니까 A랑 T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처음 속도가 0이라 그랬지. 그러면 4초 동안의 면적이 얼마가 나오냐면 16m가 나오지. 16m/s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나중 속도는 16이 되고, 자, 그 다음에 4에서 8초 동안에 요 면적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4가 나오지. 그러면, 자, 지금 4초일 때의 처음 속력이 얼마냐면 16이고 여기 구했지.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마이너스 24가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 얼마가 돼야겠어?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8. 그치?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24 나오니까 변화량이 24가 돼야 돼. 괜찮지? 자, 그런데 속력은 빠르게 그냥 절대값 빼면 되니까 4일 때는 8초일 때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2배다 라고 해주면 돼. 답은 2배.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바꿔주는 거 알아야 되겠고, 자, 5번에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른 두 물체 A, 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대. 자, 물체 A의 질량이 B보다 크다고 할 때 둘 사이 작용 중력인데, 자, 그림에다 표시해 볼게. 이게 B가 A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지.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 때문에. 자, 그리고 이 F는 이렇게 구하지. 만유인력 상수 G R 제곱에 M1 M2. 그럼 두 물체의 질량 M1 M2가 클수록 중력의 크기 커진다. 기억 보기는 맞고. 자, 니은에 두 물체의 거리가 클수록 R이 클수록 거리 크기는 작아진다. 맞지? R이 클수록 F는 작아지겠지. 자, 그럼 니은 틀렸지. 자, 니은 작용 반작용으로 무조건 같다라고 해줘야지. 그러면 답이 3번이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공의 위치를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이래. 자, 일정한 시간 간격이니까 이것도 좀 팁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일 때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이동거리를 비교하면 13579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공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공의 운동 방향, 중력 방향은 같지.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지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에 지구의, 자, 요거 지구가 공이 지구를 당기는, 지구가 공을 당기는, 이 둘의 크기는 어때? 똑같지? 작용 반작용으로.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어때? 당연히 일정하지. F는 mg, 공의 질량이 일정하니까 힘도 중력도 일정하겠지. 답은 3번이고. 자, 4번에 그림은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정지해 있는 사과 A랑 B인데, 자, 사과의 질량이 A의 질량이 B의 1.5배래. 그러면 B는 질량을 M이라고 놓고 1.5M이라고 놓게. 자, 질량은 이렇고 중력은 어떻게 돼? mg 1.5 mg. 그리고 가속도는 당연히 중력 가속도로 둘 다 똑같지. R자임은 0이다. 자, 요거는 맞지. 왜냐하면 매달려 있으니까. 자, 여기 사과를 그려볼게. 자, 중력이 1.5mg야. 근데 매달려서 정지하고 있으니까 합력 R자힘이 0이 돼야 돼. 그럼 얘는 매달려 있지. 그래서 요 나뭇가지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1.5mg. 그래서 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합력이 0이지. 그리고 이때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지? 요 힘 둘의 관계를 작용 반작용 아니지, 이거는 두 힘의 평형이지. 평형이라고 써놓을게. 평형. 자, 그래서 R자임은 0이다 맞고 기억 보기. 자, 니은 보기에, 자, B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치? 맞지? 등 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를 일정하지. 자, A가 떨어진다면, 그치? 가속도는 어때? 둘 다 똑같지. 같다라고 쓰면 돼. 그래서 답이 3번이고. 자, 8번에 그림은 수평 방향의 V 속력으로 던진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R은 수평 도달 거리. 자, 그러면 R은 V에 반비례한다. 아니지, 그치? 왜냐하면 R은 VT가 되겠지? 그러면 비례관계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속력이 빠르면 더 멀리 간다, 이 얘기지? 그래서 틀렸고. 공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맞고. 왜냐면 F가 0이니까. 공은 연직 방향은 요 수직 방향, 요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수직 방향.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 또 포물선 운동 문제인데 9번에 자,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졌대. 자, 포물선 운동이래. 자, 이거 아까 8번이랑 이어지지? 자, A랑 B랑 있어. 자, 지금 높이가 같으니까 낙하하는 시간이 같은데 수평 도달 거리가 A가 컸지. 그 얘기는 수평 방향의 속도 Vx가 A가 더 크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기억 보기. 옥상에서 수평 방향의 속도는
A가 크다 맞고. 자, 먼저 도달한다 아니지? 동시에 라고 쓸게. 동시에. 자, 그 다음에 두 물체가 운동하는 연직방의 가속도는 같다. 자, 이거 맞지?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9.8m/s. 문제에 따라서 10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똑같지?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자, 10번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같은 두 지점에 A, B를 각각 10하고 V로 던졌대. 수평 도달거리. 자, 이것도 써볼까? A, B. 자, 높이 같으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같은데 수평 도달 거리가 20, 40, 2대 1이지. 그러니까 자, 이거 시간 붙었을까 정확하게? 자, 수평 속도가 10이니까 2초야. 그러면 B도 2초가 되겠지. 그러면 B의 수평 속도는 20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억에 A, B가 운동하는 동안 힘의 크기는 각각 일정하다. 그치? 중력이니까 당연히 계속 일정하겠지? A, B가 똑같은지는 몰라? 질량 안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수평 방향의 속도 20이니까 맞고.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도는 누가 커? 그치? 틀렸지? 이거 같다라고 해줘야 돼. 자, 아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높이가 똑같으면 시간이랑 떨어질 때의 수직 방향의 속도, 자유낙하 속도가 똑같지. 그치? 어떻게 똑같냐면 h는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에 2gh는 나중 속도의 제곱. 이거는 연직 방향의 속도. 자, 그래서 이 두 식은 꼭 외워놓게.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자, A, B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같은 값을 가지는 물리량을 쓰래. 그럼 뭐가 같겠어? 가속도, 연직 방향 속도, 연직 방향 속도. 그 다음에 낙하 시간, 낙하 시간 이런 게 같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연직과 수평 방향으로 나누어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쓰래. 자, 연직은 자유낙하랑 똑같지. 속력이라고 쓸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GT 이렇게 쓰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수평은 등속, 속력 일정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12번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데, 자, 행성은 태양의 중력에 태양주로 공전할 수 있고, 지구에서 일어난 밀물썰, 조력이지.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맞고, 그 중에서 누가 좀 더 크지? 달이 조금 더 영향을 더 크게 주지. 대류현상, 이것도 중력 때문에 밀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력 차이 맞지. 자, 대류현상 예를 들어서 온도가 크면 밀도는 작고, 그러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가겠지. 반대는 온도가 작으면 밀도가 커서 아래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자, 18번에 망치가 13번에 자, 이거는 뭐겠어? 관성이지. 망치 머리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려가려고 해서. 자, 그 다음에 14번에 운동량, 충격량 틀린 거 골라줘야 되는데, 자, 1번에 운동량, 충격량 단위는 같다. 요거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위는 같으니까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옆에다 쓸게. 운동량과 충격량이 같다라고 하면 틀리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라고 하면 맞고,
운동량의 단위와 충격량의 단위가 같다라고 하면 맞지. 자, 왜 단위가 같냐면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고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인데, 자,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니까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거기다가 세크를 곱한 거니까 세크 하나씩 주어지면서 운동량의 단위랑 같지.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어. 자, 두 번째 2번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맞지? I는 F 델타 T인데 같지? 자, 3번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와 같다. 맞지? P는 MV인데 속도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 같지? 자, 4번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맞지? 요것도 아까 여기다 설명했지. 맞고. 자, 5번에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같은 속력으로 운동할 때 운동량은 같다. 아니지. 왜냐하면 속도가 반대지. 자, 만약에 1kg, 1kg이라고 하고 얘는 속력이 1m/s, 1m/s면 만약에 얘의 운동량을 1이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애 운동량은 -1이라고 해줘야 되지. 그래서 같지 않아.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되지. 크기는 같다라고 하면 맞는데 그냥 같다 하면 틀려. 그래서 답이 14번에 5번이고. 자, 15번에 그림은 정지에 있는 물체에 작용한 힘이래. 자, 그래프 나오면 항상 뭐 생각해 주라고? 기울기나 넓이. 이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의미가 있지. F 곱하기 델타 T니까 I가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넓이 구해주면 돼. 그러면 24 뉴턴 세크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일정한 속력 10m/s로 운동하는 질량이 2kg. 그런데 이런 문제 나오지, 그치? 자, 이 문제는 뭐야? 위에다 써볼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I다라는 걸로 푸는 문제지. 자, 먼저 I는 얼마냐면 같은 방향이니까 일단 20. 그치? 그러면 얘가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2 곱하기 속도 10이니까 20kg/ms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20은 충격량 20.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 40. 그러면 질량이 2니까 속도는 20m/s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자, 17번에 자, 그림은 질량이 M인 공이 V로 가고 있는데 다시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 요거 부호가 반대지. 자, 아래 거를 플러스로 하고 위에 거를 마이너스라고 할게.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MV, 나중 운동량 0.5 MV 써도 되고, 그치? 자, 그러면 기억에 벽에 충돌하는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했다. 운동량의 크기는 절대값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지? 틀렸고. 자, 니은에 벽과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0.5m MV다. 이거 틀렸지? 자, 왜냐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P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나중 운동량이 0.5 MV고 빼기 처음 운동량이 마이너스 MV니까 요거 1.5 MV 나오겠지? 그래서 틀렸고. 그러니까 디귿 보기가 맞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 1.5 MV가 되겠지? I는 델타 P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 자, 18번에 이것도 우리 앞에서 많이 풀었지.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할게. 시멘트랑 솜이 있어. 자, 얘 지금
같은 높이에서 종류가 같은, 뭐 질량도 같다는 얘기지. 이렇게 된대.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처음 속도 똑같고 나중 속도 0으로 똑같아서 만약에 질량이 똑같다면 속도 변화도 똑같고 운동량의 변화도 같고 충격량도 같은데 델타 T가 솜이 크니까 힘은 시멘트 바닥이 크겠지. 자, 1번에 두 달걀이 받은 충격량 같고 솜에 떨어진 달걀의 충돌 시간이 더 길고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에 운동량 같고 질량과 속도가 같으니까 4번에 솜에 떨어진 달걀의 운동량 변화량 더 크다. 틀렸지? 답이 4번이고 똑같지? 충돌하는 시간 동안 받은 힘 옆에다 써볼게. 이거 뭐라 그러지? 충격력이라고 하고 또는 평균 힘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답은 힘은 누가 더 크다?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게 크니까 맞지. 답이 4번이고. 자, 9번 이어지는 문제인데 자, 아까 뭐라 그랬지? 충돌할 때 델타 T가 커서 힘, 충격력이 더 작기 때문이지. 누가? 솜에 떨어진 거. 그럼 시멘트는 반대지. 시간이 짧아서 힘이 더 크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지. 자, 20번은 포신이 길수록 멀리 날아간다. 그 까닭을 서술하래. 자, I는 F 델타 T에서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위에 문제 시멘트 솜 같은 경우는 I가 일정할 때 시간이 커서 힘이 줄어드는 거고 지금 대폭의 포신이 길다는 거는 힘은 일정한데 시간이 커서 충격량이 큰 거지.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는 건 왜 그러겠어? 충격량이 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서 나중 운동량이 크니까 속력이 빨라진 거지.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21번에 세 가지 안정장치. 자, 이 안정장치는 요 경우지. 요거 충돌할 때 시간을 늘려서 힘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충격량이 아니야. 충격 뭐라고 해야 돼? 력이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틀렸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때? 일정하지. 그러니까 틀렸고 충격력이 감소된다니까 맞아서 답이 2번이 되겠지.